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교원대학교 서현수입니다. 오늘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심포지엄 초대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저도 PPT 자료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걸 지금 공유해가지고 짧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선생님, 제가 몇 분 정도 하면 되죠? 한 25분 정도니까 4시 25분이요. 25분. 예.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2017년부터 18년까지 2년간 실시된 이 실험의 성격과 의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듯이 보편적 기본 소득이 일종의 유토피아적인 어떤 사회 구상에서 최근에 일종의 현실의 정책 프로그램으로 전환되는 그런 어떤 논쟁들을 활발하게 우리가 목도하고 있고 또 다양한 나라들에서 실험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종의 재난지원금과 같은 형태로 이 조건 없이 모두에게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일정한 액수의 어떤 소득을 보장하는 이런 기본소득과 유사한 다양한 사례들이 나타나면서 더욱더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과 논쟁이 증폭되는 그런 과정에 있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특히 이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은 국민국가 수준에서 이루어진 정부 주도의 최초의 기본소득 정책 실험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기본소득 논쟁을 유토피아적인 수준에서 정책 수준으로 이렇게 확산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모멘텀을 제공한 사례여서 체계적으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이 사진들을 보시면요, 왼쪽에 이 켈라라고 하는 것이 핀란드의 그 사회보험청인데요. 이 기관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주관을 해서 운영을 한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이 도표는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지난 5월달에 기본소득 실험 2년에 대한 최종 결과 보고서를 이제 켈라가 발표를 하면서 냈던 이제 표인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삶의 만족도나 행복, 또 신뢰 이런 것들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들이 보고가 많이 됐는데 원래 실험의 목표로 핀란드 정부가 설정했던 고용률 증진 효과 측면에서는 일부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78일 대 73일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2년 차에 1년간 고용 일수가 기본소득을 받았던 사람들은 한 5일 정도 그렇지 않은 실업자들보다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것도 일종의 이제 효과가 나타나긴 한 건데 그런데 이 효과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 그리고 그 원인을 어떻게 어디서 찾을 거냐 이런 부분을 두고 사실은 기본소득을 찬성하는 분들과 약간 회의적인 분들 사이에서 논쟁이 일었고 국내에서도 상당한 논쟁이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중심으로 조금 이따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예, 우선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워낙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어서요. 잘 아시겠지만 논의를 위해서 간략하게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 정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에 출범한 세계 기본소득 네트워크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산주사나 일에 대한 의무 조건 없이 개인적인 단위, 가구가 아니라 개인에게 그리고 모든 구성원에게 무조건 조건 없이 제공되는 정기적인 현금 지급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려놓고 이게 상당히 공신력 있는 정의로 널리 이제 인용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기본소득의 기본 특징이 5가지가 도출이 되죠. 이제 이것도 이제 BIN이 정리한 건데요. 첫째로 이제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는 거. 두 번째로 현물 지급 형태 또는 서비스 형태가 아니라 현금 지급 형태를 띈다는 거. 세 번째로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별, 개인에게 제공된다는 거. 그리고 네 번째,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보편성, 그리고 조건 없는 무조건성, 이렇게 이제 도출을 하고 있고요. 일부 학자나 연구자에 따라서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충분성의 조건을 좀 들어서 이 기본소득의 액수가 품위 있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충분한 조건이 액수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경우에 이것을 이제 풀 스케일, 완전한 형태의 기본 스케일 소득이다라고 부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파셜 기본 소득이다, 부분적인 기본 소득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에서 제도화되었거나 또 실험 중인 사례들 가운데 이 5가지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 현실에서는 굉장히 조금 유연하게 실험이 전개되거나 또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많은 경우는 몇 가지의 특징들을 이렇게 하이브리드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기본소득 이제 오늘 그 주제가 도래할 유토피아여서 제가 이 기본소득을 어떻게 발표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한참 했는데요. 이 기본소득 이제 베이직 인컴이라는 것이 본래 이제 하나의 유토피아적인 그런 사회의 구상으로서 등장했던 것이어서 그 부분도 좀 간략히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세기에 토머스 모어가 쓴 유토피아에 보면 이제 빈곤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심플하면서도 강력한 그런 어떤 구상이자 방안으로 기본소득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18세기 말에 이제 미국 독립혁명에 영향을 많이 미친 토마스 페인 같은 사상가들도 이 노령층을 위한 기본소득이라든가 청년 자본급여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하나의 유토피아라는 것이 사실은 현실에 있지 않은 그런 어떤 공동체를 이제 어원적으로 뜻하고 있듯이 그동안은 이제 상당히 공상에 가까운 그런 구상으로 여겨졌던 측면이 있는데 20세기 후반 들어오면서 이제 보다 현실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구체적인 정책 또는 프로그램으로 제도화 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하는 양상을 보이는데요. 1960년대와 70년대 미국과 이제 캐나다에서부터 여러 도시들 그리고 주 단위에서 다양한 형태의 실험들이 이제 전개가 되었고요. 흥미롭게도 1972년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마이너스 소득세 형태의 가족 지원 계획안을 발의를 했는데 이것이 심지어 하원에서 통과가 되고 실제로 실행이 될 뻔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상원에서 부결이 되면서 실행까지 이르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 1980년대가 들어서면 미국에서 알래스카주가 이제 석유 자원들에 대한 어떤 그 수익들을 가지고 일정하게 기금을 형성하고 그 기금 중에 매년 나오는 수익의 일부를 전 주민에게 일정한 액수로 돌려주는 그런 알래스카 영구배당 또는 영구기금을 이제 창설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제도화된 유일한 기본소득 사례다 이렇게들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원 공유의 원칙에 이제 기반한 세계 최초의 프로그램으로 여러 가지 이제 조명을 받았고요. 액수는 1년 단위로 이제 한 2,000달러 내외로 수익률에 따라서 조금 매년 변동이 있는데요. 배당금 형태로 지급을 하니까 한 달에 한 200달러 정도니까 아주 큰 액수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등 개선 효과가 상당하다 그래요. 그래서 미국의 50개가 넘는 주들 가운데 알래스카가 가장 불평등이 적은 주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 알래스카 영구배당의 역할이 상당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유럽 쪽으로 눈길을 돌려보면 1980년대에 들어서 덴마크, 네덜란드, 핀란드, 그리고 영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 다양한 제안들이 나타나고 또 논쟁들이 지속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맥락에서 이제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것이 1986년에 유럽 차원의 기본소득 네트워크가 창설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태가 돼서 2004년에 이제 글로벌 기본소득 네트워크로 확대 개편이 됐고 여기에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는 그런 단위가 되어 있습니다. 이랬던 이제 기본소득이 최근에 굉장히 뜨거운 이제 미디어와 정책 결정자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관심을 받게 된 몇 가지 계기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2015년도 스위스의 기본소득 국민투표 시민 발의에 기반한 국민투표가 먼저 있었죠. 이때 이제 스위스는 잘 아시듯이 직접민주주의를 아주 활발하게 운영하는 국가이고 시민들이 일정한 수 이상의 유권자들이 서명을 하게 되면 그 발의안이 이제 국회로 보내지고 국회에서 이것을 부결하게 되면 뭐 더 많은 서명에 기반해서 국민투표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이제 시민발의제도 또 국민투표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2015년도에
성인 한 명당 약 2,500 스위스 프랑, 우리 돈으로 거의 한 300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 완전 기본소득이죠. 그러니까 아까 충분성의 조건을 충족하는 그런 시민 발의안이 나타났고 제기가 됐고, 이때 정부와 의회는 재정적인 지속 가능성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들어서 부결을 하고 국민투표에 대해서도 시민들에게 부결하도록, 기각하도록, 반대 투표를 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실제 투표 결과를 보면 찬성 23%, 반대 77% 정도로 결국 부결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 숫자를 어떻게 보십니까? 23%. 적다면 적지만 사실은 굉장히 레디컬한 기본소득 제한이었던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민들의 동의를 구한 것으로 평가가 되면서, 옆에 사진에 이 플랜카드를 내거는 게 보이시지 사실은 굉장히 패배했지만 패배하지 않은 그런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가 되었고, 더 나아가 스위스만이 아니라 이걸 계기로 전 세계에서 기본소득 논쟁과 실험이 확산되는, 기본소득이라는 의제의 이 비저빌리티, 가시성을 확대시키는 데 아주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듬해인 2016년에는 유럽연합 차원의 시민 발의 캠페인으로 이제 연결이 돼서, 이건 역시 이제 큰 제도적인 성과는 없었지만 역시 다시 한번 이런 계기들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중요했던 사례가 바로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인 것이죠. 2017년도에서 8년도까지 2년간 실시된 실험인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주도로 실시된 첫 번째 국민과 수준의 기본소득 실험이어서 아주 큰 주목들을 이제 받게 됐고요. 기본적인 그 실험 설계를 보면 핀란드 사회보험청, 아까 말씀드린 사회보험청에서 기초실업수당이나 노동시장 보조금을 수급받는 사람들 한 17만 명 정도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2,000명을 무작위로 선발해서 2년간 매월 아무 조건 없이 560유로를 지급하는, 우리 돈 약 7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런 이제 정책 실험을 실시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당시 이제 핀란드를 이끌었던 이제 보수 연합 정부예요. 사실은 또 흥미롭죠. 어떻게 보수 정부가 이런 이제 실험들을 전개했을까? 이것도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는데요. 당시 이제 핀란드는 이제 비례대표제에 기반한 다당제 연합 정부를 늘 구성하기 때문에 당시에 3개 정당이 연합을 했는데, 가운데 있는 분이 총리, 유아 시필라 총리라고요. 농민당에서 출발한 중앙당의 대표로서 정부의 총리를 맡고 있었고, 그러니까 중도 우파의 대표인 셈이죠. 오른쪽에 있는 분은 이제 보수당, 좀 더 우파인 보수 국민연합당의 대표이자 재무부 장관이고, 또 왼쪽에는 이제 최근에 핀란드를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에서도 극우 포퓰리즘 정당이 이제 득세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제 극우 포퓰리즘 정당인 핀란드인당의 대표이자 외무장관, 이렇게 이제 3개 연합 정부의 이니셔티브, 특히 중앙당 총리의 이니셔티브로 이런 실험이 전개가 됐습니다. 이 정부는 지금 이제 2019년 총선이 끝나고 이제 총선을 패배하면서 이제 실각하고, 현재는 3인당 주도의 5개 정당 연합 정부가 나타나 있는데, 최근에 여성 총리, 34세의 젊은 여성 총리가 탄생해서 아주 화제가 되고 있죠. 자, 어쨌든 다시 돌아가면 이 560유로는 이제 세금이 면제되는 액수가 되고요. 중간에 직업을 가져서 소득이 생기더라도 2년 동안 계속 지급을 하겠다. 그러니까 상당한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어떤 방안이 준비가 되었고, 실험이 진행된 다음에 지난 5월에 최종 보고서가 나온 상태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그 계기를 좀 살펴봤는데요. 최근 이제 핀란드 외에도 다양한 국가들에서 기본소득 실험들을 전개를 하고 있는데, 그 사례들을 이제 정리를 한 표입니다. 한번 뭐 여러 가지 그 목표라든가 대상자, 연령대, 실험 방식, 그리고 실행 주체나 단위 이런 면에서 다양성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건 2019년도에 저도 참여한 이제 프로젝트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이미 그 사이에도 더 실험들이 확산이 되고 있어서 이제 하나하나 일일이 다 거론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실험들이 많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하나의 유토피아적인 구상 수준에서 멀지 않은 장래의 제도로서 도입 가능한 하나의 정책 프로그램 수준으로 이렇게 사고되면서 논쟁의 수준이 이제 전환되는 국면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기본소득, 다만 이 기본소득을 실제로 정책화 또는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산이 아직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들을 진행하고 논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살펴봐야 될 주요 쟁점들이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제가 이걸 한번 그동안의 선행 연구들을 좀 참조해서 몇 가지로 이렇게 범주화를 좀 해보았습니다. 이번 페이퍼에서는 이걸 자세하게 적지는 않았는데 조만간 논문으로 이 부분을 좀 보강해서 발표를 좀 같이 할까 합니다. 몇 가지 쟁점을 좀 살펴보면요. 우선 기본소득과 노동의 미래라는 주제가 크게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AI 인공지능 혁명이라든가 자동화, 사물 인터넷과 같은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게 되면 이제 일자리가 줄 수밖에 없고 대규모의 구조적 실업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이제 뭐랄까 디스토피아적인 그런 어떤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제출되고 있는데, 또 이 전문가들이나 연구자들에 따라서는 그게 반드시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반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상당히 팽팽한 논쟁들이 전개가 돼서 기술 혁신이 일어나면 이것이 또 새로운 일자리를 가져올 수 있다거나, 또 감정 노동이라든가 교육과 같은 어떤 고도의 어떤 인간적인 서비스들, 이런 부분은 여전히 앞으로도 필요하고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논의들을 또 펼치고 있고, 이 양자 간에 팽팽한 논쟁들이 있는 쟁점이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기본소득과 이제 조세 또는 공공재정과의 관련성에 대한 문제인데, 굉장히 이제 중심적인 쟁점이 되고 있죠. 그래서 보편적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전국에 일정한 액수를 똑같이 이렇게 매월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막대한 규모의 재정 자원이 새롭게 요구되는데, 이것이 재정적으로 실현 가능하냐, 그리고 지속 가능하냐, 이런 쟁점들이 존재를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규모의 증세가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입장이 있는 반면, 기존의 조세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토보유세나 빅데이터세 이런 것들을 일부 신설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논쟁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기본소득과 근로인 또는 노동윤리와 관련된 질문인데,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정말로 사람들이 더 일을 하지 않으려 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찬반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과 빈곤, 불평등 해결인데, 기본소득이 이제 크게 관심을 끄는 이유는 이 빈곤 문제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가장 심플한 어떤 조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가난과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때문인데, 그런데 실제로 기본소득이 빈곤 문제를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역시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돌려본 일부 연구자들에 따르면 오히려 가장 가난한 계층, 예컨대 이제 빈곤선 이하에서 최저선의 어떤 사회보장들을 받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고, 중위소득에 있는 4인 가구 정도의 중간층에게 더 유리한 제도가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비판들도 제기가 되고 있어서 앞으로 좀 더 실험과 연구가 필요한 주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섯 번째는 기본소득과 민주주의 측면인데요. 참여적인 민주주의 또는 시민공화주의적 측면에서 기본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의 실질적인 자유 또 정치적인 자유를 증진할 것이다 라는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어서 아주 흥미로운 쟁점이 되고 있고요. 더 나아가 오늘 논의와 연관돼서 두 가지의 핵심적인 쟁점이 남아 있는데요. 기본소득과 복지국가와 관련된 쟁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최근에 이 기본소득을 옹호하시는 분들과 보편적 복지국가를 주장해온 분들 사이에 참여한 논쟁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우선 기본소득이 도입이 되면 기존의 복지국가 제도들, 예컨대 복지국가라고 하면 이 사회 수당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사회보험, 건강보험이라든가 연금제도라든가 실업보험이라든가 이런 제도들이 필요하고, 또 교육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주거라든가 이런 중요한 사회 정책과 서비스들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 모두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비판이 있어요. 특히 이제 우파 버전의 마이너스 소득세 같은 구상을 하는 흐름에서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데, 과연 그런 서비스들이 앞으로 불필요해지거나 중요성을 잃게 될 것인가, 오히려 더욱더 중요해지지 않겠는가라는 이제 지적들이 있어서 논쟁이 있고요. 더 나아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기본소득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이것을 대체 관계에 있다고 보지 않고, 기본소득을 제공하더라도 그것과 별개로 복지국가 서비스나 여타의 제도들은
더욱더 확대 발전해야 된다라고 해서 양립 가능성을 이제 인정하고 있는 편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보편적인 기본소득과 보편적인 복지국가가 양립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들을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그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복지국가를 우리가 만들어낼 때 20세기에 많은 국가들에서 복지국가를 건설하고 유지 확대하는 동안에 했던 것과 같은 일종의 정치적 동맹들이 필요한데, 기본소득 도입을 지지하는 많은 시민들이 필요한데, 과연 그 정치적 동맹과 지지자들을 어디에서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고민들을 조금 해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네. 예, 벌써 시간이 좀 꽤 흘러버렸네요. 조금 짧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핀란드 사례를 조금 들여다볼 텐데요. 흥미롭게도 핀란드에서는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장기간 동안 아주 오랫동안 기본소득에 대한 다양한 정책 제안들이 있었고, 오늘날엔 이것을 이제 정책 실험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다. 라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핀란드의 기본소득 논쟁들을 다른 연구자들의 선행 연구들을 참조해서 이렇게 쭉 한번 그 요약을 해봤는데요. 80년대에는 주로 이렇게 학자들이 주로 이제 그 보편적인 사회권을 이제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렇게 제안들을 많이 하는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그러다가 90년대가 되면 이제 점점 여러 정당과 관련된 그런 어떤 제안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앞선 80년대에 어떤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진보적인 관심에서 이제는 그 90년대 초반에 핀란드가 극심한 경제 위기를 겪게 되는데요. 이때 이 어떻게 하면 실업률을 줄이고 고용을 활성화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어떤 다소 현실적이고 보수적인 관심으로 이렇게 정책 프레임이 되는 것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이제 이번 정부, 지난 정부 실험을 전개했던 정부처럼 중앙당 역시, 중도 우파인 중앙당 역시 이 기본소득 논쟁에 뛰어들었다는 것이 아주 흥미롭죠. 그러면서 조건적인 기본소득과 노동개혁안을 함께 제시한 사례가 나타나는데, 흥미롭게도 바로 이 방안과 지난번의 실험안이 그리 멀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2007년, 8년에 다시 녹색당과 좌파동맹과, 좌파동맹은 3인당보다 더 급진적인 좌파정당인데요. 이들이 계속 업데이트된 기본소득안들을 제안하고 있고 굉장히 체계적인 모델들을 만들어내면서 여러 가지 그 총선 공약들로 당론을 이렇게 채택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기본소득 실험 전에만 한 13차례 정도의 기본소득 정책 제안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80년대부터. 그리고 녹색당이나 좌파정당, 중앙당은 이후로 총선 때마다 이걸 업데이트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총선에서도 그랬거든요. 여기까지를 고려하면 사실은 한 20여 차례 정도의 기본소득 제안들이 지금 있어 왔다라는 게 이제 핀란드 사례의 한 가지 특징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런 맥락에서 핀란드의 기본소득 정책 실험이 전개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장기간 정책 제안과 논쟁을 했고, 특히 주요 정당들이 적극적인 행위자로 나서기 시작했고, 그 프레임워크는 처음에는 굉장히 해방적 관심에서 중후반기를 넘어오면서는 다소 현실적인 그리고 보수적인 관심으로 프레이밍이 되는 그런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고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왜 2015년도에 집권한 보수연합정부, 중앙당의 총리가 이니셔티브를 발휘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이제 맥락적 정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험 디자인은 제가 아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실험 목적은 그래서 앞선 중앙당의 제안처럼 사회보장제도가 굉장히 복잡한데 보편적 복지국가로 발전한 핀란드지만 그 복잡성과 관료주의를 줄이고 실업의 함정에 일종의 실업수당이 잘 나오기 때문에 어지간한 파트타임 잡을 받아들이는 게 이제 곤란한데, 그런 사람들을 다시 노동시장에서 참여시키고자 하는 목표가 주 목표로 설정이 됐던 것이고, 2010년대에도 핀란드가 이제 노키아의 몰락 같은 일이 있어서 이 경제 위기가 장기가 되면서 이와 같은 정책 설계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과정상의 특징들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선 정부 발의로 시작된 위로부터의 실험이라는 점, 스위스는 예를 들면 아래로부터의
직접민주주의적인 논쟁이 벌어졌다면 핀란드는 위로부터의 사회혁신 실험을 전개했다는 점이 흥미롭고요. 또 공동 연구진을 구성해서 아주 면밀하게 사전 계획들을 수립해서 디자이닝을 했다는 점, 그리고 이것을 정부 제안으로 법안으로 만들어서 의회가 입법으로 뒷받침까지 했다는 것, 그리고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을 구분해서 엄격하게 실험들을 전개하고 1년 반에 걸쳐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평가 작업들을 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이제 아우러져서 핀란드 사례에 대한 기본소득 국제 미디어에 높은 관심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기본소득 첫 해 실험 결과를 가지고 지난해 2019년도에 예비 결과를 우선 발표를 하고 올해는 최종 결과를 발표하는 이런 어떤 양상을 보였는데요. 첫 해 발표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삶의 질이라든가 만족도, 건강, 또 미래에 대한 낙관, 타인에 대한 신뢰 등등에서는 의미 있는 개선 효과가 나타났는데, 첫 해에는 이 실업자들이 취업을 새로 한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어서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해 이제 올해 최종 합계 결과가 나왔는데, 이건 제가 서두에 말씀을 이미 드렸기 때문에 간략히 넘어가겠습니다. 5일 정도의 차이가 나타났지만 이 수치를 의미 있다고 봐야 되느냐, 그리고 그 원인이 기본소득 때문이라고 봐야 되느냐를 가지고 해석이 갈리면서 첨예한 논쟁이 일어났다는 것이고, 나머지 삶의 질이나 만족도, 자율성 증진 이런 요소들은 기본소득을 지급받았을 때 통계적으로 현재 의미가 있는 그런 개선치가 나타났다라고 이제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 고용률 증진과 관련해서 이렇게 좀 조금 해석에 곤란을 야기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고용 활성화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기본소득 실험이 한창 진행 중이던 2018년 1월부터 갑자기 동일한 정부의 정책으로 이 고용 활성화 모델이 제도가 됐는데, 이거는 실업수당을 받는 동안 일정 기간 이상의 그 구직 활동이나 훈련을 받지 않으면 실업수당을 일정하게 깎는 그런 어떤 처벌적인 제재 조치여서 관대한 기본소득의 원리와, 그러니까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소득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기본소득 원리와 상당히 상반되는 제도가 동시에 들어왔고, 이것이 실업수당을 지급받는 사람들 다수에게 공히 영향을 미쳤고, 심지어 기본소득을 수급받기로 한 실험 집단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서 절반 정도에게도, 왜냐하면 이들이 기존에 실업수당은 안 받지만, 기본소득 때문에 안 받지만 그것과 결부된 또 육아수당 같은 게 있는데, 그것은 구직자 등록을 하고 이와 같은 조건을 따라야만 삭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소 때문에 절반 정도의 기본소득 수급자들도 이 제도의 영향을 받아서 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분석들이 나오면서 이 기본소득 실험 결과 나타난 5일 정도의 고용일수 차이를 정확하게 그 해석해내기가 어려워졌다는 점, 이런 점이 이제 비판을 받았고요. 이 제도 자체는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아서 당시에 이렇게 총파업이 벌어지기도 했고, 결국 지난 정부가 실각하는 한 가지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결론에 가까이 가보겠는데요. 이런 조금 모호한 양면적인 결과가 나와서 기본소득의 제도화 전망이 조금 불투명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핀란드에서. 그리고 연구진들도 고용률 촉진이라는 본래 목표에 비춰보면 다소 실망스럽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총선 이후에 다시 구성된 지금 3인당 중앙정부에 5개 당이 합류해 있는데, 이 정부 프로그램에도 기본소득 실험 예산이 또 잡혀 있어요. 동일한 액수로 2천만 유로. 그래서 이번에는 마이너스 소득세 형태의 실험을 할 예정이다라고까지만 나와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할 건지는 아직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고, 다만 현 정부에 참여한 5정당 가운데 녹색당, 좌파정당, 그리고 중앙당은 계속 기본소득 안을 제출했던 정당이어서 어떠한 형태로건 기본소득에 관한 실험이 더욱더 전개될 가능성이 있고, 향후 기본소득이 일정한 수준에서 부분적인 기본소득이라도 제도화될 가능성은 핀란드